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거친 수염만큼이나 까칠한 시선으로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정제된 기사와 달리 그 마음속 잠재된 그 무엇을 꺼내서 보는 살짝 삐딱한 방송이에요. 이게 독립인지 좌천인지 모르지만 모터래프 본 채널에서는 라이브 이후에 영상이 내려갑니다. 그 라이브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카더라 채널로 와서 클립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크크TV님, 박준희님, 도리제님, 홍덕이님, 기영리언님, 최규호님, 진엔진님, 보짜님, 예스온님, 블로커님, 그리블러커님, 그리고 CB34TD21님, 겟수님, 송호성님, 주성우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주열님, 양주열님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이 좀 끊긴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바꿔봤어요. 그동안 노트북으로 라이브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데스크탑을 받아서 와이파이가 아닌 랜선까지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영상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주제는 현대차 신형 투싼입니다. 이번 주만 벌써 투싼 가지고 세 번째 방송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 투싼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 했을까, 조금 다행이고, 그런데 오늘 방송은 사실 투싼 이야기는 진짜 조금만 할 거고, 사실 본 주제는 사전계약, 신차 초기 품질 문제 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해볼까 해요. 일단 투싼으로 돌아와서 투싼이 이제 16일 전국 영업점에서 사전계약을 시작했고, 첫날 사전계약 대수가 1842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전계약 첫날 이 10,000대를 넘어선 차량은 더 뉴그랜저 그리고 신형 아반떼에 이어 세 번째인데, 더 뉴그랜저에 이어 SUV로선 처음이고 전체 합쳐도 10,000대 이상 기록한 거는 두 번째 기록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고 소비자분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디자인만 공개된 걸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하긴 했어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거나 데스킹을 본 건 아닌데, 일단 셀토스 XM3를 이제 제목에 넣거나 비교한 이유는 최근 2-3년 동안 B세그먼트급 소형 SUV들이 체격과 상품성을 키우면서 그 준중형급이라 불리던 투싼이나 스포티지까지 영역을 침범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엔트리 모델은 2,400만원 소형 SUV와 고민을 할 정도니까요. 물론 이 신형 투싼은 체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휠베이스가 QM6를 넘어섰고 산타페보다 조금밖에 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형 SUV, 패밀리 SUV급으로 넘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위로도 아래도 이제 다 붙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B세그먼트급 소형 SUV부터 투싼, 스포티지, 그리고 위에 산타페, 소렌토까지 이 체급이 영역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사는 신형 투싼의 사전 계약이 폭발적이었다 하는 내용인데, 이제 지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신차의 초기 품질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디자인만 본다면 이 차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실제로 생산하는 곳에서 얼만큼 완성도가 높은 품질을 지녔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가까운 예로, 피부에 좀 와닿는 예로 신형 아반떼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반떼 역시 디자인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어긋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희 아반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은 훌륭한데 생산 제조 기술이 이를 못 따라간다,
혹은 뭐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이나 뭐 노조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최근 현대차 디자인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최근 디자인 현대차 디자인을 보면 그 자체가 이 생산 공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조금의 오차나 실수도 굉장히 많이 와닿는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최근 현대차나 제네시스 디자인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으로 이상엽 전무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뭐 지금은 떠났지만 루크 돈코볼케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냐? 벤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벤틀리는 현대차처럼 연간 생산 대수가 몇백만 대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틀리에서는 숙련된 장인급 엔지니어들이 막 달려들어서 정말 꼼꼼하게 만드는 제품인데, 이상엽 전부나 뭐 누쿠 동코 이렇게 떠났지만 와서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좀 낮췄겠죠. 그리고 현대차의 기술이나 생산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탑 수준으로. 그런데 이거는 매스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 생산 품질, 간격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자인이 예쁘지만 조금 더 만들기 쉽게, 그리고 수리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판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좀 싸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디자인의 능력이다, 뭐 이것까지 요구하면 무리일까요? 제네시스는 뭐 벤틀리처럼 보기 좋고 단가가 좀 비싸도 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만들고 쉽게 수리하고, 그러면서도 뭐 예쁘고 멋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 같은 뭐 디자인 전공이 아닌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전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 글로 때우는 거고, 이상엽 전무님 같은 분들은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영예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디자인 방향성을 아이덴티티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냥 바라는 현대차 디자인에 대해서는 완성도도 높지만 예쁘지만 생산성이나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 말고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아반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차 조정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상수리, 무상수리권, 그리고 리콜 이렇게 받았습니다. 몇 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북미 시장으로 가서 뭐 화재, 올해 계속 터지는 화재 이슈까지, 투싼, 스팅어, 뭐 K5, 뭐 이렇게 옵티마죠, 여기에서는 그런 것도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차를 구매하면, 신차가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 모터래프 채널 매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타보고 전달 드려야 해요. 근데 실제로 구매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6개월 혹은 뭐 1년 정도는 조금 보고 기다리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막 급한 분들, 지금 차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론 제조사에서도 뭐 100만 마일 테스트, 뭐 수천 시간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도 뭐 사막, 뭐 북극, 남극까지는 아니어도 극한의 지방에서요. 그런데 그때는 안 나와요. 뭐 설계나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어도 양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소한 부품 하나가 진짜 큰 결함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테스트 할 때는 부품이 A였는데 양산 때는 모양만 같고 품질이 다른 뭐 A- 부품, 뭐 A- 부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스 하나가 약간 불량이라서 뭐 갈라지거나 찢어지면 오일이 새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제품력을 갖추기 위해서, 안정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6개월 이상이 조금 소요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뭐 뽑기가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어떻게 보면 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싼 재산이잖아요. 1, 2년 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차를 살 때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안정기를 좀 갖추고 가자. 뭐 말씀하신 대로 연식 변경을 뭐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현대기아차 이야기만 계속해서 뭐 현대기아차냐 뭐 그런다 국산차 이야기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가장 민감하게 다룬 이슈 중에 하나가 아우디 A6였습니다. 아우디 A6 기사가 뭐 시동 꺼짐, 물고임, 캠샤프트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벌써 새 꼭지가 나왔는데 작년 10월에 국내 출시됐어요. 8세대 A6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뭐 시동 꺼짐 논란도 있었고 조속 바닥에 물이 고인다. 뭐 요소수 탱크가 균열됐다. 리콜이나 무상 수리가 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판매 중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뭐 6,000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수입차를 사서 이러면 제가 그 진짜 차주 입장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보 영상을 제가 받았는데 시동 꺼짐은 이 저속에서 혹은 뭐 정차 후에 재출발하는 상황에서 엔진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경고 알림도 막 뜨고 하는데 제가 받은 영상에서는 다시 시동을 걸어도 안 걸려요. 길 한가운데 서 있어요. 특히 이거 제보받은 영상이 톨게이트 지점이었는데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살짝 멈췄다가 결제를 하시고 나가려는데 멈춰버렸어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제가 영상을 봐도 멘탈이 진짜 나가버리겠더라고요. 뭐 어쨌든 현대기아차나 국산차만 그런 건 아니고 수입차도 종종 이런 이슈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새 차는 누가 사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저희 카더라를 안 보시는 분들이 사서 베타 테스트를 해주시겠죠? 라고 해도 되나? 농담이고 법인 차량도 있고 얼리 어답터인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약간 뭐 새로 나온 제품, 처음 보는 제품, 신상품을 좋아해서 차도 그렇고 뭐 IT 기계도 그렇고 돈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뭐 겨우 결혼했습니다. 뭐 경험담이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동차는 휴대폰과 같은 뭐 IT 기기가 아니다. 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싼 재산이고 안전, 생명과도 직결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보수적인 선택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투싼의 사전계약 만대 소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댓글을 좀 읽고 피드백을 드릴게요. 크후후님, 태풍 오면 시동이 꺼진다 라고 말씀하셨고, 징스님이 현기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아님, 도리젤님은 감탄사를 날리셨고, 네, 그렇죠. 테스트 중국 부품 이슈도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연식 변경하면서 원가 절감이 맞습니다.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완전 이제 안정화, 제품에 대한 안정화가 있지만 그런 반면에 원가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뭐 LED, 그러니까 실내에 LED를 달아주는 걸 할로겐으로 바꾸다든가, 그러니까 겉에는 드러나는데 트렁크 부분에 램프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드러나잖아요. 잘 안 드러나거나 아니면 커버, 방음 흡음재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거나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가 올해까지 맞나요? 개소세 인하는 거의 6개월 단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올 하반기는 확정이 됐어요.
내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좋게 나왔는데 산타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산타페는 뭐 아직까지 크게 막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1만대인가요? 1만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계약 보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직원들이 일단 나의 예비 고객을 위해서 미리 넣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순수한 계약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사원들이나 내부의 직원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좀 넣어서 약간의 허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플랫폼,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데 왜 불량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사소한 것 하나로 불이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서나 뭐 국내에서 보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호스, 고무 호스가 이제 좀 경화되고 딱딱해지면서 갈라지고 뭐 찢어지거나 해서 거기서 오일이 새서 이 부분이 뭐 배터리라든가 내연기관 쪽으로 흘러가면서 화재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나 엔진은 멀쩡한데 그냥 몇 가지 호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전장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면서 IT 관련 뭐 그런 ECU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결함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리콜이라든가 무상 수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고, 네, 그렇죠. 수리비 인상 요인이다 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예쁜 거와 별개로 생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수리비가 적게 드는 디자인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둘 다 갖추면 좋겠지만 둘 다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쁘면 다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차를 뭐 타면 탈수록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 좀 쉬운 디자인도 디자이너의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사실 생산을 잘 해야지,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연구, 생산, 뭐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 다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외국에서 투시한 숏바디를 가져올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유럽에 판매되고 중동과 중미 지방에 숏바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삿짐 형식으로 직접 가지고 오셔야겠죠. 현대기아차에서 뭐 스포티지나 투싼 숏바디를 출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스포티지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네. 연간 15,000km 정도를 탄다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무엇을 추천하나? 15,000km. 이게 딱 15,000이 거 왔다 갔다 하는데 15,000을 넘어간다 고 하면 디젤도 장거리 주행이면 디젤인데, 하이브리드 가솔린 글쎄요. 저는 15,000 정도면 가솔린도 무방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렇게 뭐 가격차가, 하이브리드가 비싼데 하이브리드의 연료비나 뭐 혜택으로 줄일 수 있는 혜택, 내가 이걸 한 6년 7년 타야 비슷해지거든요. 15,000이면 한 5, 6년 내로 차를 바꾸실 거면 가솔린 가시고, 그래도 한 7년 이상 탈 것 같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하세요. 예. 예전부터 알고 싶었는데 산타페는 왜 소렌토 크기를 못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는 겁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모하비가 있잖아요. 모하비는 뭐 풀프레임 바디고, 국내 시장에서 산타페 입장에서는 그 윗급에 팰리세이드가 있기 때문에 산타페도 소렌토랑 동일한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더 크기도 키울 수 있어요. 더 크기도 키울 수 있지만 팰리세이드와의 간격, 그리고 그 아래 간격도 있는 상황 고려한 거고, 소렌토는 텔룰라이드가 국내에 안 들어온 상황에서 그 위에 체급은 모하비는 완전 다른 성향이에요. 프레임 바디,
오프로드 성향,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단단한 느낌을 주는 거고, 소렌토는 더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산타페와 차이도 둬야 되고, 윗급에 텔룰라이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는 반대로 위에 팰리세이드가 있고 소렌토와 차별화도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2인 2열 2인승 독립좌석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렌토가 약간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별로 수리비를 등급을 나누죠. 네, 나눕니다. 차량이 나오면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문제는 코란도가 제일 문제라고 하셨는데,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 에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또 관심사긴 해요. 예, 관심사긴 합니다. 오늘도 이제 투싼 사전계약 이야기를 가지고, 사전계약을 가지고 베타 테스터냐, 얼리 어답터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어떤 걸로 찾아뵐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